김영철 부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김영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사실상 파행입니다. 또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내일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하기에 앞서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징역 30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사유하고 그리고 국정농단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고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또 이렇게 사법대 위에서 중형을 받는 건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역사는 또 교훈이 남는 거니까요.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권력으로 사유한다거나 국정농단 같은 것이 다시는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놓고 정치권이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당 오늘도 통일대교하고 전진교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이 김영철 이제 천안함의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은 남북 간의 관계가 지난 연말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에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런 긴장 국면을 좀 덜고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김영철 내려오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영철을 저희가 이번에 만나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꼭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야당은 어떤 입장인지 일단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라고 통상으로 그래 이야기해요. SNS 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합니다. 김영철이가 자행한 것은 전쟁 시에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고 평화 시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범도 아니고 그냥 살인범입니다. 여러분, 살인범은 사형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김영철의 도발로 전사한 이 자식들을 둔 어머니들의 눈물과 절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 불씨를 살려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 전향적인 사고와 동참을 요구합니다. 살인범과 짝짝꿍한다. 또 천안함 폭침 주범이니까 부적절하다 박남은.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선은 홍준표 대표께서 대통령을 뒤통수권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부적절합니다. 보수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건 품격이거든요. 저렇게 품격이 없는 말로 어느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우선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은 북한하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발에는 꼭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요. 이 피해를 보게 한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게 그 할 때마다 늘 망설여지는 거죠. 특히
대화가 실질화되려면 북한은 실력자하고 해야 되는데 네. 실력자는 이런 도발의 책임과 아주 그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정상회담을 우리가 많이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하고 또 하자고도 합니다만 네. 그 북한의 정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6.25 때 전범 책임자이기도 하고 또 많은 도발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그분들과 또 이렇게 회담을 하자고 하는 거는 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대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무리 우리가 이제 불편하고 그래도 그럼 어쩔 겁니까? 이런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 또는 대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실력자일수록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뭐 천안함 가족들이 갖고 있는 아픈 마음 저희가 잘 이해를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이런 상황 또 그리고 작년 연말같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한반도가 정말 위험해지고 네. 또 세계의 평화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있는 실력자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평화의 길을 넓혀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남북이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이 멈추고 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네.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니까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주저하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 연초에 들어서 북한 참여를 결정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이 없어지면서 평창이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또 주목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화약고이기 때문에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대화와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한반도를 주목하거든요. 네. 이번 평창올림픽은 그런 점에서 평화올림픽이 됐고 이 평화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분단국 이 화약고 같은 이것을 이제 세계가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관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창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 한 장 갖고 오셨어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요 며칠 기사에 많이 나왔던 사진입니다. 네. 네. 이쪽 카메라, 보여주시면 이 사진인데요. 네. 김영철 올 때, 그런 전범을 왜 받았냐. 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때 판문점에서 군사회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이다. 네. 그렇지만 우리 사과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그때 2014년 10월 달에 인천 아시안 게임 이것도 폐막식입니다. 폐막식 때 누가 왔냐면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이런 분들 왔습니다. 이분들은 북한 서열 2위, 3위, 4위입니다. 최룡해는 지금 서열 2위죠. 예. 연평도 포격, 천안함 이런 데 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시에 여기 김무성 대표가 계시는데 김무성 대표가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잘 오셨다. 체육교류를 통해서 남북교류를 더 확대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체포해서 사살하자 이런 얘기까지 그 당에서 할 정도가 되니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데 이제 국빈급에 준하는 의전 이런 것까지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때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인데요. 국무총리 계시잖아요. 정홍원 국무총리. 이렇게 요번에 앉았던 똑같은 그런 격식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같이 봤고요. 이분이 바로 황병서 그 북한 서열 2위인 분이거든요. 당시 이제 총정치국장이었죠. 그렇죠. 정치국장. 그때도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대변인이 새누리당은 북한 인사들이 아시안 게임 폐막식 참석을 환영한다. 그리고 북한 응원단 참여가 무산돼서 섭섭했는데 정말 잘된 일이다. 오늘 방문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권, 지금 이제 그 후신인데요.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지금 막 이제 그 김영철 방문에 대해서 반대하고 체포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그때 이제 2014년에 우리 이제 군사회담 할 때도 우리 측이 이제 김영철 고위급 군사회담이니까 김영철 만났죠. 판문점에서. 근데 그때는 판문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서울 평창에서 또 서울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안함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그게 이제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게 이제 천안함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에 이분들이 다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판문점뿐 아니라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인천에서 이분들 국빈 대접을 했고요. 이렇게 환영했고 또 여기는 사과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4년 10월이니까 그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이 201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사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보수 정권도 남북한 간의 이 군사적 긴장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고 그리고 그것이 평화의 길을 열어간다 하는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그 천안함 기념관을 찾은 후에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천안함에 처참한 잔해와 사나한 용사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안함 폭침 주범들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아주 책임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특수성 그리고 지난 핵과 미사일 이런 과정을 다 잘 지켜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천안함 폭침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칼 폭파 사건 이후에도 1989년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 방공을 국시로 했었잖아요. 그때도 남북 대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남북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게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근데 단지 이명박 대통령 혹시라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으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잖아요. 이것을 안보 프레임으로 이렇게 돌려서 피해가려고 하는 거는 아닐지 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는 봅니다만 지금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올림픽 이후에 긴장이 많이 완화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첫 번째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완급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급히 추진하지 않겠다. 특히 중요한 거는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철에게도 계속해서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특히나 핵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점에 김영철도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에 이것으로 큰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빨리 추진할 생각이 없고요. 북미 회담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그리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이런 그 연계 속에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죠.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릴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 출연 끝나고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런 내일 본회의 대책에 관해서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의장실에서 정례 모임 가지신 것 같은데 이때도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죠? 네,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내일까지 임시국회 안 되면 3월
국회도 또 아니 이제 저희가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뭐 어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한테 굉장히 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원망도 많이 하시고 네. 또 큰 소리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네. 저희로서는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꼭 참고 지금 필요한 민생 법안 네. 꼭 처리해야 될 시급한 법안들 처리를 위해서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개헌 하나만 여쭤보고 네. 가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려면 국민투표 해야 되니까요. 네. 같이 국민투표 하려면 이게 시간이 되겠습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인데 그 투표하려면 역산해서 쭉 시간을 다 맞춰서 하면 3월 15일까지는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네. 그 시간을 줄여서 하면 되니까요. 시간은 충분히 있고요. 개헌안이 합의가 돼야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하더라도 합의만 되면 가능한데 네. 지금 이미 개헌안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내내를 1년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이제 또 토론해 가고 있는데 네. 과거에 어떤 개헌도 이렇게 오래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쟁점은 이미 드러나 있고 각 정치 세력들 간에 합의만 하면 그러니까 세력들 간에 결단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협치와 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개헌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그렇게 해야 개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분명히 하면 네.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 여론이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가장 높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희 당론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그 의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대통령 중임제가 그 중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중임제로 고집하지 않고 네. 대통령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